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의 점심시간.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 거리는 테이크아웃 봉투를 든 직장인들로 북적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샐러드 전문점 스위트 그린 앞에 늘어서던 긴 줄은 사라졌고, 브런치 카페 블루스톤 레이는 점심시간인데도 한산해요. 대신 직장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한 손엔 서류, 한 손엔 무언가를 들고 그들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풍경이 던지는 경제적 시그널을 읽어야 해요. 미국 노동통계국 데이터를 보면 뉴욕 맨해튼의 평균 점심 식사비가 3년 전 대비 38% 급등했습니다. 샌드위치 한 개에 음료 한 잔이면 우리 돈 3만 원이 넘어요.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1시간을 일해도 점심 한 끼를 제대로 사 먹기 어려운 구조가 된 거죠. 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어요. 런치플레이션, 점심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고물가로 인해 직장인들의 점심 식사 비용 부담이 급격히 커진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점심의 종말이 시작됐다고요? 단순히 물가가 오른 게 아니에요. 식사 경제 전체의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한복판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점심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선 100조 원 규모 시장의 실상이 어떤 건지예요. 왜 갑자기 점심이 이렇게 비싸졌을까요? 표면적으론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파고들면 더 구조적인 문제가 보여요. 먼저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 때문입니다. 팬데믹 이후 오피스 공실률은 높아졌는데 식당과 임대료는 오히려 치솟았어요. 건물주들이 손실을 메우려고 살아남은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한 거죠. 맨해튼 미드타운의 소형 식당 월세가 평균 2만 5천 달러 한화로 약 4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인건비 폭등이 겹쳤어요. 뉴욕주는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고 있고 서빙 직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됐어요. 팬데믹 이후 많은 서비스 노동자들이 업종을 바꿨거든요. 결국 식당 운영자 입장에선 임대료와 인건비만으로 매출의 70%가 나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살아남으려면 메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공급망 문제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식자재 가격이 들쑥날쑥하고 배송비는 계속 오르고 또 신선식품 유통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결과적으로 뉴욕의 점심 식당들은 고정비 지옥에 갇혔습니다. 팔면 팔수록 남는 게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맨해튼에서만 지난 2년간 중소형 식당 1200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 자리를 채운 건 고급 레스토랑이나 프랜차이즈 체인들. 결국 일반 직장인들이 부담 없이 갈 만한 점심 식당이 사라진 거죠. 이 현상은 뉴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 강남과 여의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 원으로 먹을 수 있는 점심 메뉴가 급격히 줄어들고 직장인들은 편의점이나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어요. 런치플레이션은 글로벌 대도시의 공통된 경제 현상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새로운 경제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데스크 런치 문화의 폭발적 확산입니다. 미국 직장인의 62%가 이제 책상에서 점심을 해결한대요. 3년 전만 해도 책상에서 점심을 먹던 비율은 28%였으니까 2배 이상 급증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고연봉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점심시간을 식사가 아니라 다른 데 쓰는 게 트렌드가 됐어요. 30분 만에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고 남은 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주식 차트를 보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 거죠. 시간 효율의 경제학이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찾는 건 비싸고 시간 오래 걸리는 식당 음식이 아니라 빠르고 건강하고 저렴한 기능성 간편식이에요. 여기서 시장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통적인 외식 산업이 무너지는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식사 경제가 떠오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원물 중심 간편식 시장입니다. 프로틴바, 견과류, 과일, 삶은 계란, 그리고 고구마 같은 단순 원물들이 점심 대체제로 급부상하고 있어요. 맨해튼 노점에서 파는 군고구마가 인기를 끈 건 단순히 한국 음식이라서가 아니에요. 4달러에 포만감이 오래가고 영양가가 높고 먹는데 5분이면 충분하니까요. 실제로 뉴욕의 한 리서치 회사가 조사했더니 데스크 런치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이거였어요. 가격, 편의성, 영양, 시간 절약, 맛이나 분위기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렸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배송 시장이에요. 15분 내 배달을 표방하는 퀵커머스 업체들이 점심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어요. 고펙스, 게티르 같은 회사들이 냉동냉장 간편식을 초고속으로 배달하면서 식당을 완전히 우회하는 경로를 만들어냈죠. 세 번째가 가장 흥미로운데요. 푸드테크 자동화 시장입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는 음식이 뜨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는
로봇이 샐러드를 만들어주는 크리에이터라는 식당이 있고, 뉴욕에는 AI가 레시피를 최적화해서 조리하는 무인 키친이 생겼어요. 임대료와 인건비를 극단적으로 줄인 이 모델은 같은 품질의 음식을 절반 가격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위기가 식사 산업 전체를 강제로 혁신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변화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들의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 간편식 시장 규모가 2026년 기준 약 580억 달러로 추정돼요. 여기에 퀵커머스 배송 시장이 350억 달러, 푸드테크 자동화 시장이 280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 세 개를 합치면 1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0조 원이에요. 그런데 이건 직접적인 시장 규모만 센 거예요. 여기에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더 커집니다. 원물 생산 기술, 특히 스마트팜 같은 첨단 농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간편식 시장이 커질수록 신선하고 안정적인 원물 공급이 핵심 경쟁력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네덜란드는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 경상도만 한데 세계 2위 농산물 수출국입니다. 비결은 스마트팜이에요. 온도, 습도, 일조량을 인공지능이 제어하고 물과 비료 사용량을 최소화하면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극대화했어요. 이 기술이 지금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사막, 싱가포르의 빌딩 옥상, 미국 도심의 창고형 농장, 이 모든 곳에서 네덜란드식 스마트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어요. 한국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국내 스마트팜 기술이 중동과 동남아로 수출되고 있고, 특히 고부가 가치 작물 재배 노하우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요. 여기에 종자 시장까지 더해집니다. 전 세계 종자 시장 규모는 연간 600억 달러가 넘어요. 과거엔 몬산토, 신젠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독점했지만 최근엔 각국이 종자 주권을 되찾기 위해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고구마 신품종들이 일본 품종을 밀어내고 국내 시장 점유율을 40%까지 끌어올렸어요. 이건 단순히 농업 성과가 아니라 연간 수백억 원대 로열티를 절약하는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낸 거죠. 이 모든 걸 합치면 점심의 종말이 만들어낸 새로운 시장의 규모는 최소 200조 원은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시장의 성장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다는 점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이런 변화가 10년 걸릴 거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3년 만에 임계점을 통과했어요. 왜일까요? 런치플레이션이라는 경제적 압박이 소비자 행동 변화를 강제했기 때문이에요. 가격이 비싸지면 사람들은 대체제를 찾습니다. 그 대체제가 더 효율적이면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요. 한번 데스크런치에 익숙해진 직장인은 점심값이 다시 내려가도 식당으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 효율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경험했으니까요. 이게 바로 비가역적 소비 패턴 변화예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엄청난 투자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글로벌 벤처 캐피털들이 푸드테크 스타트업에 쏟아붓는 투자금이 연간 3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무인 키친 기술, AI 기반 식단 추천, 초저온 유통 시스템, 세포 배양육, 대체 단백질, 수직 농장, 이 모든 게 지금 가장 뜨거운 투자 섹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히 점심이 비싸졌다는 불만으로 끝낼 게 아니에요. 이건 식사라는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근본적으로 재정의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과거 산업혁명 때 사람들의 식사 패턴이 바뀌었죠. 집에서 먹던 밥을 공장 근처 식당에서 빠르게 해치우는 것으로 지금은 그 식당마저 사라지고 개인화되고 자동화된 식사로 진화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회를 잡으려면 낡은 프레임을 버려야 합니다. 외식 산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맞지 않아요. 식사 솔루션 산업으로 봐야 해요. 맛집을 찾는 게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영양 공급 방법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10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겁니다. 결국 뉴욕 맨해튼 책상 위에 놓인 그 군고구마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에요. 3만 원짜리 샐러드를 대체한 4달러짜리 승자이자 200조 원 규모로 커질 새로운 산업의 상징입니다. 점심의 종말은 절망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가치로 돌아가는 경제의 자기교정이에요. 비효율은 도태되고 효율은 살아남는 자본주의의 가장 날카로운 진화가 지금 여러분의 점심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읽는 사람만이 다음 10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오늘 점심 무엇을 선택하셨나요? 그 선택이 만들고 있는 새로운 경제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